혼자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외로워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였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고 기업 강의장에서 수많은 직장인과 인생 선배들에게 인간관계의 지혜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힘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사람 속에 파묻혀 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건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왔던 것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경험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아니, 나이 들수록 사람들과 어울려야 치매도 예방되고 마음도 외롭지 않다던데? 맞습니다. 책에도 강의에도 심지어 제 강의 자료에도 늘 그렇게 적혀 있지요. 사회복지사들도 의사들도 심리학자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위험하다. 인간관계가 건강의 비결이다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경험을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소모되는 감정, 끝없는 오해와 갈등,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심, 그리고 남에게 맞추느라 잃어버리는 자아. 그것들이 쌓여 결국은 불면증과 소화불량, 심지어 우울감으로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강의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병원을 다닌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 동창회와 각종 모임에 꾸준히 나갔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나중엔 습관적으로 참석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늘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지듯 잠들곤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3시간보다 혼자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30분이 훨씬 더 삶을 충만하게 만든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시간 동안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공허했거든요. 그런데 집안의 조용함이 저를 감쌀 때 비로소 제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겪은 혼자가 오히려 사람답게 사는 길이 되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순히 관계를 끊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가 되면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지, 어떻게 혼자의 시간이 진짜 나를 되찾는 시간이 되는지에 대한 특별한 통찰과 실천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 지혜의 말씀학교에서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삶에서 길어올린 생생한 경험담을 나누고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며칠 전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묻던 날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요즘 사람 만나는 걸 피하려 들어? 은퇴했으면 더 친구도 만나고 동창회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 거 아니야?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 만나러 가기 전에는 설레고 즐거울 것 같은데 막상 다녀오면 마음이 공허하고 온몸이 지쳐 말로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이 몰려와. 차라리 혼자 있으면 더 자주 웃게 되고 더 행복하더라고. 그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잃어버린 제 에너지가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다시 천천히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더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땐 하루에 3번의 약속도 거뜬했고, 모임이 많아도 즐겁고, 일에서 부딪히는 갈등조차도 성장의 자극이 되었지요. 심지어 밤늦도록 이어지는 회식도 다음 날의 활력소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였을까요? 모임에 가기 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 누구를 만날까? 라며 설레던 마음이 이제는 언제 끝나고 집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웃긴 웃었고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도 나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지?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지?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몇 년 전 읽었던 한 철학자의 말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다. 그 순간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골목 어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잔치나 축하 행사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동네 어른 4-5분이 플라스틱 의자에 둘러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야, 그때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아니야, 내가 틀렸어. 내 기억이 정확해. 에이, 나이 먹더니 깜빡깜빡하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가 금세 욕설과 언성이 높아지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제가 있던 강의실과 그리고 지난주 참석했던 동창 모임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말만 하려 하고 결국엔 더 깊은 외로움과 허무함 속에 빠져있는 모습 말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중 한 분이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아,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 나온 건데 이것도 별로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몇 년 후이 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함께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사람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오히려 혼자일 때 더 평안하고 진정할 수 있구나. 그 장면을 보며 떠오른 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몇 달 전 한 대기업에서 진행한 임원 대상 인간관계 특강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임원분이 조용히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사 사람들과의 만남이 너무 피곤해요. 골프도 회식도 심지어 가족 모임조차도요. 혼자 차를 마시고 책을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인가요? 그때는 상담자의 입장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균형을 맞춰가시면 됩니다라고 답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기존의 틀에 갇혀서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으며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것 같은, 아니, 전쟁터에서 안전한 피난처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감정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너무 소극적이 되는 건 아닐까?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날 밤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는데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너야? 이 고요함 속에서 만나는 이 사람이 진짜 너야? 그날의 장면과 깨달음은 제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관계를 무작정 늘리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리하고 줄여나가야 한다는 신호 말입니다. 며칠 뒤 아내와 저녁을 함께하며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자꾸 약속을 피하는 거야? 김 교수님도 연락 안 받는다고 하시고, 동창회도 몇 번이나 빠졌잖아. 사람 만나야 덜 늙는다잖아. 혼자 있으면 치매 온다는 말도 있고. 그게 참 묘하더라고. 사람 만나러 갈 땐 즐거울 것 같고 기대도 되는데 막상 다녀오면 기운이 다 빠져버려. 마치 에너지가 흡혈귀한테 빨린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차라리 혼자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고 돌아오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져. 나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젊어지는 기분이야. 그래도 아예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잖아.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아니야. 사람을 안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만남과 그냥 습관적인 만남을 구분하고 싶은 거야.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춰가는 시간보다는 진짜 내가 원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그 대화를 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사람을 더 많이 곁에 두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고 줄여가면서 진정 소중한 것들을 가려내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제 강의에서 늘 인간관계는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 그 자산이 더 이상 이자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제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갉아먹는 부채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감과 사회적 기대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이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나를 잃게 만드는가?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처음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구명보트를 놓아버린 것 같은 두려움이었죠. 혹시 내가 너무 고립되는 건 아닐까? 이러다 정말로 외로움에 갇혀 우울증에 걸리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30년 넘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온 저로서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게 마치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평생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가르쳐온 제가 정작 사회에서 멀어지려 한다니요. 어느 날은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괴팍해지는 건 아닐까? 혹시 초기 치매 증상은 아닐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자기 의심이 며칠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예전처럼 모든 약속에 참석하고 그 다음 일주일은 모든 약속을 정중히 거절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월요일 동창 모임, 화요일 강사 동료들과의 만남, 수요일 이웃과의 등산, 목요일 처갓집 방문, 금요일 회식, 주말엔 가족 모임까지 일주일 내내 사람들 속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일요일 밤이 되자 저는 완전히 탈진 상태였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두 번째 주에 나타났습니다. 모임을 줄이고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혼자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달랐고 밤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식 다음 날이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빠져서 아무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혼자 보낸 밤은 다음 날을 활력 있고 맑은 정신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두통도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없어졌습니다. 마치 제 몸이 드디어 쉴 수 있구나 하며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건 진짜 외로움이 아니라 사실은 쓸모없는 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 소모였다는 것을요.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분들은 서운해했습니다. 어느 날 20년 지기 친구에게서 다소 격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우리 동창들 다 모이기로 했는데 너만 계속 빠지면 분위기 이상해진다고. 다들 서운해한다. 너 혹시 우리가 싫어진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하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갔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그런 모임에 다녀오면 오히려 내가 더 지쳐서 며칠을 끙끙 앓거든. 그 시간에 혼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 마음이 훨씬 단단해지고 평안해져. 야, 너 그러다 완전히 고립되는 거 아니냐? 나이 들면 친구밖에 없다던데? 가족도 언젠가는 다 떠나가고 결국 남는 건 친구들 뿐이야. 그런데 그 친구들마저 멀리하면 어떻게 살 거야? 나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 진짜 친구라면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그걸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친구가 없으면 혼자라도 내 삶을 충실히 채울 수 있는데 의미 없는 관계가 너무 많으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져.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냐? 너도 강의에서 늘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래서 더 고민스럽긴 해. 하지만 이제 내 몸이, 내 마음이 정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아. 그 대화 후 며칠 동안 저는 심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이기적인 건 아닐까? 친구들을 실망시키는 건 아닐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가 모임을 거절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몇몇 지인들이 조용히 다가와서는 이런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사실 저도 요즘 사람들과의 만남이 너무 버거워서요. 선배님처럼 용기 있게 거절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이해돼요. 우리 집 사람도 은퇴하고 나서 동창회 가는 게 스트레스래요. 가기 전엔 좋은데 다녀오면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그런데 혼자 낚시 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심지어 제 강의를 들었던 한 기업 임원분은 이런 메시지를 보내오시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상담받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그때 선생님께서 균형을 맞추라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옳았던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이에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건 저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가장 큰 갈등은 제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생 관계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온 강사로서의 정체성과 혼자가 더 편하다는 개인적 경험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혼자 앉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것들이 틀린 건 아닐까? 아니면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는 건가? 젊을 때는 관계가 중요하고 나이 들어서는 혼자가 중요한 건가? 그때 문득 떠오른 건 몇 년 전 읽었던 한 심리학자의 말이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할 줄 아는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도피가 아니라 성숙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과 마음이 점점 건강해지고 맑아지는 걸 느끼며 확신이 생겼습니다. 혼자가 되자 비로소 제 안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남의 지식이 아니라 제 삶에서 직접 길어올린 생생한 통찰이 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회복이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다. 혼자는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다. 혼자가 되자 제 하루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늦잠을 잘 수 있었고, 때로는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만의 조용한 산책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 몇 시에 누구와 만나야 하지? 라며 모임 약속에 쫓겨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저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의 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24시간인데도 늘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하루가 48시간처럼 여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이 없으니 모든 일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우리는 시간조차도 하나의 명상이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오래 묵혀두었던 책들을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간 때우기 같았지만 어느새 제 삶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엔 강의 준비로 바쁘다, 사람들과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책 한 권도 끝까지 읽지 못했는데 혼자 있는 동안 철학서 5권, 에세이 6권, 소설 3권을 차례로 완독하며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가을 오후에 읽었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집이었습니다. 혼자 있음을 배우라.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는 구절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100년 전의 시인이 현재의 저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오늘은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혹시 누군가 불편했나?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아니면 너무 조용했나? 하고 괜히 마음을 졸이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심지어 밤의 잠자리에서도 그날의 대화들을 되짚으며 후회하곤 했죠. 하지만 혼자 있는 날에는
그런 불필요한 걱정과 자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냥 좋은 차를 우려 마시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창밖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오후 내내 정원에 앉아 구름이 흘러가는 것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했을 텐데 그날은 구름 하나하나가 제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휴식이란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요히 자연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요. 이런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내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느 저녁 이웃과 나눈 대화도 제 깨달음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요즘은 왜 동창 모임 안 나가세요? 예전에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빠짐없이 다니시던데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오히려 몸은 더 좋아졌어요. 한동안은 의무감에 억지로라도 갔는데 갈수록 다녀오면 마음이 더 지치고 공허하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거나 집에서 책을 읽으면 오히려 기분이 맑아지고 활력이 생겨요. 아, 그거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부녀회 모임 다녀오면 괜히 이런저런 비교만 되고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김 씨, 누가 옷을 더 비싸게 입었다느니, 자식이 어디 취직했다느니, 그래서 요즘은 아예 나가지도 않고 정원에 꽃 가꾸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꼭 사람들과 북적거리며 있어야만 즐거운 게 아니더군요. 혼자 있어도 충분히 웃을 수 있고, 혼자 있어야 비로소 제 진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동안 남의 목소리에 너무 많이 휘둘렸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나이 들면 외로워질까봐 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해보니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진짜 나를 숨기고 살 때 오는 거더라고요. 그 대화를 나눈 뒤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혼자가 되어야 내 안의 빈 공간이 진짜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진다는 사실을요. 며칠 후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홀로 근처 공원을 걸었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해서 몽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코스모스 한 송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하나, 벤치 위에 떨어진 단풍잎 하나까지도 그날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으려 했는데 정작 진짜 감동과 깨달음은 이런 조용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혼자가 최고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세상이 내 편이 되어준다. 혼자 있어야 내가 진짜로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오랜만에 일기를 써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쓰지 못했던 일기였는데 그 한 페이지를 채우는 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온갖 감정과 생각들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로 행복했다. 누구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에게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냥 나 자신으로 충분했다. 이런 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줄이라도 어제의 감사한 일, 오늘의 계획, 마음속 소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창조적 에너지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 시간과 정신을 쏟던 시절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자 갑자기 글쓰기 욕구가 솟구쳤습니다. 30년간 강의만 해오던 제가 처음으로 에세이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새벽 커피 한 잔과 함께 앉아 어제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오늘의 영감을 받아 적었습니다. 처음엔 몇 줄에 불과했지만 점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평생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는 오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조용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많지 않으셨지만 당신만의 고요한 세계 속에서 늘 평온해 보이셨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할머니의 그 고요함이 얼마나 깊은 지혜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이런 기분이셨을까? 하고 생각하니 갑자기 할머니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할머니의 마음과 제 마음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혼자 있다는 것이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와도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와서 집에서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려 했는데 이제는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만의 시간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내는 뜨개질을 하고 저는 책을 읽으며 같은 공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마디 말을 나누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도 참 좋네. 예전엔 뭔가 계속해야 할 것 같고 말을 나누어야 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조용히 있으니 더 편하네. 맞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움의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풍요로움은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제 안의 상처들이 하나씩 아물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들과의 갈등과 오해 속에서 얻은 크고 작은 흉터들이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한 것이죠. 누군가에게 굳이 털어놓지 않아도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이 저를 달래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야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동료에게 하소연을 하곤 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해서 미안한 마음만 더해졌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는 달랐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처럼 제 마음의 아픔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아픔이 서서히 누그러지면서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는 제게 진정한 성장에 시간을 주었습니다. 남의 시선과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순간, 비로소 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아주 특별한 습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습관들은 제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첫째, 혼자만의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만 시간을 철저히 관리했는데, 이제는 제 자신과의 약속을 달력에 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나와 함께하는 산책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나만을 위한 독서 시간, 일요일 저녁 7시 일주일 되돌아보는 성찰 시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처음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이 단순한 방법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혼자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자존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나도 약속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 시간도 충분히 소중하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거든요. 둘째,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처럼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급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TV를 켜거나 인터넷을 하며 그 감정을 달래려 하죠. 하지만 저는 외로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외로움아, 잘 왔다. 오늘은 내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왔는지 천천히 들어볼게. 그렇게 외로움을 맞이하면 그것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적이 아니라 제게 깊은 성찰을 선사하는 조용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저는 제 내면의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고,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혼자만의 특별한 기록법을 개발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이나 생각을 사람들에게 쏟아놓곤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노트에 정성스럽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장 믿을 만한 친구와 대화하듯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까? 아침에 마신 커피 맛이 왜 그렇게 특별했을까? 저녁 노을을 보며 왜 그렇게 마음이 평화로웠을까? 이런 작은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진짜 행복해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나다운가? 같은 깊이 있는 성찰까지 모두 글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사소한 감정과 생각들을 적다 보니 마음이 저절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는 나만의 가장 안전하고 솔직한 대화 공간이었습니다. 넷째, 작은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항상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더 많은 인맥, 더 화려한 모임, 더 자극적인 경험들 말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주 소소한 것들에서도 깊은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혼자 끓여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함, 책 한 권을 완독했을 때의 뿌듯함, 산책길에서 만나는 길고양이의 인사,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목요일 오후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 맛이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만큼 매콤하게 제가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서 천천히 먹는 그 라면 한 그릇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고 소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행복을 온전히 느끼려면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건 단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가장 확실한 통로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 저는 더 단단해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항상 남의 반응을 보고 남의 기준에 맞추려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혼자가 되면 비로소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을 발견한 순간 세상을 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남의 승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죠. 어느 날 밤 아내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해 보였는데 요즘은 정말 평온해 보여. 그리고 전보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게, 나도 그걸 느껴. 예전에는 항상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느라 정작 내 생각은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비로소 내 마음속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그렇다면 이게 정답인 거네.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고 우리 관계도 더 편안해졌으니까. 정말 그래.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이 혼자만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지키고 가꿔 나가겠다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내가 단단해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혼자가 주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혼자가 될 때 얻게 되는 5가지 확실한 이득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몸으로 직접 체험한 생생한 변화들입니다. 첫째, 건강의 극적인 회복입니다. 불필요한 술자리와 과식, 밤늦은 약속과 스트레스성 흡연이 사라지자 제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수면의 질이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사람들과의 만남 후 머릿속이 복잡해서 새벽 2-30까지 잠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밤 10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혈압도 140에서 120으로 안정되었고 만성 소화불량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체중 변화였습니다. 회식과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오케이주의 빠졌고 얼굴색도 훨씬 맑아졌습니다. 아내는 10년 젊어 보인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건강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봤던 스트레스성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고
가슴이 답답하던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몸도 자연스럽게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보다 더 큰 치유가 바로 이 고요함에서 찾아왔습니다. 둘째, 경제적 자유의 확보입니다. 사람과 얽히면 돈도 함께 얽히기 마련입니다. 모임 회비만 해도 한 달에 20-30만 원, 여기에 각종 식사비용, 선물비, 경조사비, 때로는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주는 돈까지 계산해보니 한 달에 최소 50만 원 이상이 관계 유지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줄이자 이런 지출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 돈으로 좋은 책을 사고 질 좋은 차를 구입하고 가끔은 아내와 조용한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돈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혼자는 절약이 아니라 삶의 진짜 선택권을 지켜주는 방패였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지갑을 열어야 하는 압박감이 사라지니 돈을 쓸 때도 더 신중하고 의미 있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진정한 자유의 획득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일정을 정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엄청난 해방이었습니다. 오늘은 산에 갈지, 책을 읽을지, 영화를 볼지,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을지 그 모든 선택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몇 시에 누구와 만나기로 했지? 이번 주말에는 어떤 모임에 가야 하지? 라며 늘 남의 일정에 맞춰 살았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쉬고 있어도 혹시 누군가 연락 오면 어떻게 대답하지?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는 뭘 하고 싶지? 하고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고 싶은 일을 아무 방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넷째, 마음의 평정심 회복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알게 모르게 비교와 경쟁이 따라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을 더 벌고 있네. 내 아이는 왜 저 집 아이만 못할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특히 동창 모임에 가면 서로 성공 자랑을 하다가 집에 와서는 상대적 박탈감에 며칠씩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SNS를 보다가도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에 질투를 느끼고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곤 했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런 불필요한 감정의 파도가 완전히 잦아듭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일던 바다가 고요한 호수로 변하는 것처럼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경쟁할 필요도 없으니 오로지 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정심은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넘어서 올바른 판단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감정의 동요 없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창조성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혼자는 저에게 생각할 여백을 주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흩어지고 소모되던 정신적 에너지가 혼자의 고요 속에서 하나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30년간 강의만 해오던 제가 처음으로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글을 쓰는데 놀랍게도 아이디어가 샘물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소진되던 창조적 에너지가 이제는 온전히 제 것이 된 거죠. 강의 주제도 더 풍부해졌고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도 끊임없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는 조용한 시간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을 무료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창조의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는 제가 혼자 있음을 통해 직접 체험한 확실한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값진 것이 되어갔습니다. 며칠 전 저녁 아내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엔 당신이 늘 바쁘게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 집에서는 피곤해하고 짜증도 많이 냈는데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후로 오히려 얼굴이 더 편안해 보이고 성격도 온화해진 것 같아. 이상하게도 대화도 더 깊어진 것 같고. 정말 그래. 예전엔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와서 집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었어. 그런데 혼자 있으면서 생각할 시간이 생기니까 오히려 당신과 나눌 이야기도 더 많아지고 더 의미 있어진 것 같아. 그렇다면 그게 정답이네.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고 우리 관계도 더 좋아졌으니까.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 나도 처음엔 불안했어. 혹시 내가 사회에서 고립되는 건 아닐까 하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 진짜 중요한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불필요한 관계에서 해방되니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더라고. 그날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지키고 가꿔 나가겠다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내가 단단해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다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세상과 등을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깊이, 더 진정성 있게 연결되는 길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잃어버렸던 제 진짜 목소리를 혼자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다시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30년 넘게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 온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의존적이 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자신의 공허함을 메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소모시키고 결국엔 피로감과 부담감으로 끝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영혼을 단단하게 만든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너그럽고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나누는 관계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관계인 것이죠.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SNS와 메신저로 24시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잠깐이라도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그런 연결은 진짜 연결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접촉일 뿐이죠. 진짜 연결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와 진정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깊이 있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그런 깊은 연결을 위한 가장 소중한 준비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많은 두려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차갑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정말로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그 걱정들이 모두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으면서 내가 단단해지니까 사람들과 만날 때도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맞춰주거나 가식적으로 웃을 필요가 없어지니 정말 필요한 순간에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관계 때문에 지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용기 있게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혼자는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을 더욱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무조건 혼자만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택권입니다.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진짜 만나고 싶을 때,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이 그리울 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은 전혀 다릅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에너지가 소모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영감이 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날 때만 가능한 진짜 만남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인생 경험이 쌓이고 나면 이제는 그 경험들을 정리하고 소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온 후에는 그 책들을 차근차근 읽고 이해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관계와 경험을 쌓은 후에는 그것들의 진짜 의미를 되새기고 내재화할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이가 들어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달려오면서 놓쳤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려는 본능적인 욕구인 것이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어른이라고 말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친구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 진짜 행복을 찾는 시작, 진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30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나누겠습니다. 혹시 주변의 관계 때문에 지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마음에라도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이 영상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히 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승인이나 인정이 없어도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매일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문장을 함께 나누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 이 오늘이 어제 세상을 떠난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물 같은 하루를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마세요. 진짜 나답게,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지혜의 말씀 학교와 함께 이 소중한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걸어갑시다. 혼자여도 함께여도 우리는 모두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